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 가지 힘 단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자, 우리가 힘의 작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 한번 이 여러 가지 힘 단원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여기에서는 중력, 자, 중력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탄성력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마찰력, 그 다음에 부력. 이 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하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힘의 표현, 힘의 단위, 중력, 무게, 그리고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질량과 무게의 특징을 비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거고, 탄성에서는 탄성체, 그리고 탄성력이라는 자체의 개념, 이용하는 예 특징, 그 다음에 용수철 저울을 이용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찰력은 마찰력의 특징, 마찰력의 동과 크기와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방향. 그 다음에 마찰력을 이용하는 것, 마찰력이 큰 거와 작은 것이 서로. 그 다음에 이제 부력에서는 액체 속에 작용하는 물체의 부력과 기체 속에서 하는 부력, 그 다음에 이 부력이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이 부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힘의 작용이 무언가, 이 힘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좋도록, 이렇게 로드맵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이 로드맵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이 워크북이 있죠. 선생님은 활동북이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워크북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활동북이기도 하고 워크북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탐구 보고서라든가 이런 작성은 구글 클래스룸에 내용을 다 올려놨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꼼꼼히 읽어보고 꼼꼼히 여기 있는 걸 다 해줘야 돼요. 자, 활동북, 워크북 봐야 되고 이 단원 전체 교과서를 반드시 읽어야 되고 교과서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도 반드시 풀어보고 대단원 문제도 반드시 풀어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주신 단원 형성평가 문제는 정말 잘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뭘 봐야 되나?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꼼꼼히 살펴볼 건데 먼저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시작을 하고자 하니 볼게요. 자, 우리가 힘의 작용을 어떻게 하나 우리가 워크북을 보면 이 워크북 안에 선생님이 그거 외에 사진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요 집게예요, 집게. 집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보였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늘어났다가 이렇게 네, 요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요것도 하나, 네, 요것도 보여줄게요. 자, 물체가 떨어지는 모습이죠. 자, 지금 여기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나요? 공통점이 뭘까요? 힘이 작용했을 때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힘이 어디에 작용했을 때? 맞아. 물체에 작용했을 때 그 물체가 모양이 변하거나 또는 아까처럼 여기처럼 정지해 있었죠. 여기 공이 이렇게 정지해 있다가 운동 상태가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노를 저으면 어때요? 배가, 자, 노를 저으면, 노를 한다는 얘기는 노에 우리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바로 요거예요. 그래요. 물이 흘러내려가. 자,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요. 이거는 또 왜 그럴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교과서 62쪽을 한번 펴봐 주세요. 62쪽. 자, 62쪽. 제가 선생님이 아까 맞아요. 교과서 준비 항상 해놓으라고 그랬죠? 자, 62쪽입니다. 자, 62쪽에 보면 힘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나왔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학교는 미래형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자, 62쪽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해. 자, 이렇게 책을 교과서 어떻게 읽는지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공부할 게 많아서 너무 힘들어. 자, 이때 힘도 있네. 이때 힘도 있네. 등과 같이 힘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손으로 책을 들어 올리거나 수레를 밀 때처럼 어떤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힘이 작용한다. 자, 과학에서는 손으로 책을 들어 올리거나 수레를 밀 때처럼 어떤 물체들을 밀거나 당길 때 요럴 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가 어떤 게 있어요? 자, 힘이 작용하는 예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밀가루를 반죽 두르면 모양이 찌그러지고 원반을 던지면 멀리 날아가고 정지해 있던 축구공을 발로 차면 축구공이 찌그러지면서 찬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이와 같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한다. 그래서 따라서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보면 이걸 보면 우리는 힘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야구공을 약하게 던질 때보다 세게 던질 때 더 빠르게 날아가는데 이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따라 힘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는 우리가 뉴턴이라고 쓴다라는. 자, 이 뉴턴, 옛날에 과학자 뉴턴 기억이 나죠? 이 뉴턴이 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단위를 N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뉴턴이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우리 활동지 한번 다시 우리 워크북을 볼까요? 자, 워크북에 보면 몇 쪽? 1쪽에 보면 워크북 1쪽에 보면 워크북 1쪽을 보면 자, 다음과 같이 물체의 힘이 작용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보자 라고 나왔어요. 자, 풍선을 누르면 풍선에 뭐가 변한다? 모양이 변한다.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잡아당기면 밀가루 반죽의 또 모양이 변한다. 정지해 있던 당구공을 치면 당구공의 뭐가 변해? 이때는 뭐야? 움직이니까 얘가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죠. 투수가 던진 야구공을 타자가 치면 야구공도 약간 찌그러져요. 축구공도 그렇고 세게 치니까. 그래서 여기는 모양과 운동 상태가 모두 변한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해두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이라는 것이 이 모양과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모양, 운동 상태, 또 뭐지? 둘 다 변하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단 힘에 작용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일단 개요부터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활동부 2쪽에 보면 힘이 있는데 아까 우리 그 교과서에서 뭐가 있었었냐면 힘의 크기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힘의 크기. 자, 힘의 크기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힘의 크기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쓰려면 어떤 기호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힘은 크기도 있어요. 그리고 힘은 방향도 있어요. 그리고 힘이 시작되는 작용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기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호를 화살표로 하자. 그래서 얘를 화살표가 있는 곳을 방향이라고 하고, 화살표의 길이를 크기라고 하고, 화살표의 시작점을 작용점이라고 표시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 기호를 사용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1N의 힘을 1cm라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 처음부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그래서 우리 과학은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약속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외워줘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힘이 작용하고 힘의 크기와 방향과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동쪽으로, 자, 그러면 동쪽 요쪽이네. 그러면 동쪽으로 1N이야. 그런데 1N을 1cm로 하지. 그래서 1cm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5도 북서쪽이니까 이렇게 되네.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여기가 1cm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한 1cm가 요 정도, 1N의 힘이니까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표시한다. 요 정도를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부 2쪽으로 넘어오면 우리 이거 실험했었죠. 이거 실험했었어요. 자, 가운데로 이렇게 밀면 책이 이렇게 밀려갔는데 얘가 무게중심으로부터 여기를 밀면 얘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자, 책의 무게중심. 이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이 무게중심과 나란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얘는 무게중심과 무게중심. 누구의 무게중심일까? 맞아. 책의 무게중심과 중심점과 일직선상에 이게 일직선상에 함께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힘을 주면 힘의 방향으로 책이 이동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땠죠? 얘는 어떻게 됐어요? 책의 무게 중심점과 같은 일직선상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요거를 요렇게 말해도 되겠다.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를 나도 같은 선상에서 같은 선상이 아니네 여기서는 그치? 그러니까 다른 선상이잖아 그치? 다른 선상에서 힘을 주면 어떻게 됐죠? 책이 어떻게 됐어요? 회전한다. 회전했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어디를 쓸 거냐? 여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는 경우만 다뤄서 할 거예요. 여기는 좀 어려운 단위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힘이 작용하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힘이 작용하는 것만 같이 할 거니까 여기에 유념을 하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알짜 힘과 힘의 합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힘의 작용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짜 힘이 뭐냐?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3N이라는 힘이 있어요. F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2N이라는 힘이 F2가 있어요. 자,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이 방향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여기서 물체가 있다면 제가 아까 물체에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냐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자, 잠시만 이걸 좀 지우면서 보여줄게요. 다시. 자, 얘네들이 물체가 있는데 하나는 3N의 힘으로 하나는 2N의 힘으로 얘를 미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책은 얼마의 힘을 받았는가? 얼마의 힘을 받았는가? 이거는 바로 뭐냐면 책을 얼마의 힘을 받았냐면은 같은 힘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책에. 그랬을 때는 얘네들을 요렇게 더하는 거. 3N 더하기 2N.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거를 힘의 합성이라고 하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힘의 합성이고 책이 최종적으로 받은 이 힘, 5N이 결국은 알짜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예요. 자, 이 책이 있어요. 여기는 3N, 이쪽에서 2N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2N이 작용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같은 같은 선상이 있어요. 자, 그래야 체가 안 움직여.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N입니다.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회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얘가 3N이잖아요. 그러면 2N이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러면 남은 애가 누구예요? 요만큼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남은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3N 빼기 2N 이렇게 해서 1N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그러면 물체가 여기에서 물체가 최종적으로 받은 힘은 얼마예요? 1N이에요. 이거를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짜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짜 힘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알짜 힘과 힘의 합성의 개념을 잘 알아두는 게 좋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는 나란한 힘, 하나는 반대인데 우리가 하나는 이렇게 생기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기는 것도 이렇게 수직으로 생기는 것도 있는데 얘는 3N, 2N이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란하게 얘랑 평행하게 그리고 얘랑 평행하게 그려서 요때는 요런 힘에 요게 알짜 힘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렇게. 자, 요런 경우도 어때요? 자, 평행사변형으로 그려서 얘가 요렇게 가는 거. 이게 알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체에도 자, 물체가 여기에 이렇게 해서 매달려 있다면 이 물체는 어디로 움직이느냐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F1과 F2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지만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알짜 힘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념을 딱 서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요거는 되게 좀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힘의 작용 요 파트는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힘의 작용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힘이 작용할 때 우리가 항상 선생님이 뭐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자 했느냐?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모양, 또 모양, 그 다음에 운동 상태, 또는 둘 다 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운동 상태를 여기를 조금 더 다뤄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 상태를 한다면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물체가 정지한 상태, 또 물체가 일정하게 운동하고 있는 상태.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물체가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운동이 빨라지고 있는 상태. 우리가 그래도 규칙적으로라는 말을 줄게요. 여기서는 좀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빨라진다. 또는 일정하게. 다른 것도 넣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거 위해서는 이제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또 점점점 운동이 일정하게 느려지는 상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정지한 상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힘이 작용할 땐 운동 상태가 변한다고 했는데 정지한 거니까 당연히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때 힘을 우리는 뭘로 봐야 되냐면 알짜 힘이 0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알짜 힘이 0인 상태예요. 우린 요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정하게 운동한다는 얘기는 운동 상태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정지도 운동 상태가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은 거죠. 변화가 없는 거죠. 얘도 운동 상태가 변화가 없어요. 운동 상태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얘도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은 거니까 알짜 힘이 뭐다? 0이다. 이 얘기예요. 자, 알짜 힘이 0인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알짜 힘이 0인 두 가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운동이 점점점 빨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운동 상태가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운동 상태가 변화. 이 얘기는 운동 상태가 변화했다는 얘기는 알짜 힘이 자, 운동 상태가 변화했다는 얘기는 알짜 힘이 0이 아니다. 뭔가 알짜 힘이 작용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이 얘기는 보면 알짜 힘의 방향으로 알짜 힘의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물체의 운동이
변하고 있다. 요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운동 일정에게 느려지는 상태. 일단 이게 뭐예요? 감소하는 상태죠?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운동 상태가 이것도 변했어요. 운동 상태가 변했어. 자,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얘기는 알짜 힘이 0이 아니다. 이 얘기야. 자, 알짜 힘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자, 근데 중요한 거예요. 알짜 힘이 작용을 해. 근데 어떻게 보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거를 딱 알아야만 앞으로의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알짜 힘이 0이라는 건 뭘까요? 알짜 힘이 0인 건 알짜 힘이 0이라는 얘기는 두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었다. 어떤 평형? 힘의 평형을 이룬 것을 말해.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 F1과 F2가 있는데 둘의 크기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F2와 F1의 크기가 서로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걸 말하죠. 이거 개념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알짜 힘이 0이다. 그리고 알짜 힘이 0인 것은 바로 뭘 뜻한다. 요거를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알아볼까요?